나는 그의 품에 몸을 맡겼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고독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진우 씨,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갈망했는지. 그의 입맞춤은 열정적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온 모든 욕망을 터뜨리는 듯했다. 나 또한 이성을 놓고 그에게 화답했다. 우리의 신체가 뜨거워졌다. 그의 손길이 내 등을 따라 내려갔고 나의 스타킹을 찢고 속옷을 벗기자 난 그를 깊숙이 받아들였다. 나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희열에 몸을 내맡겼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 나에게 사랑은 언제나 인내의 다른 이름이었다. 군인의 아내로 지내면서 나는 셀 수 없이 많은 밤을 홀로 지새웠다. 새벽마다 울리는 비상벨, 늦은 밤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 그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건 아무런 소식조차 없는 날들이었다. 텅 빈 침대, 끝없이 흘러가는 시계 초침 소리.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점차 희미해져 갔다. 한 명의 여성으로서의 나, 한 명의 인간으로서의 나. 그때는 알지 못했다. 내 삶에 그토록 찬란하고도 아름다운 사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할지도. 오늘도 남편 지우는 늦었다. 시계바늘이 밤 10시를 지나서도 현관문은 고요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며 그를 기다렸다. 뜨개질. 그것은 내 고독을 위로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한 코, 한 코.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시간도 같이 흘러갔다. 하지만 내 마음의 공허함은 메워지지 않았다. 서연아, 미안해. 또 늦었네. 괜찮아요. 식사 데워 놓을게요. 아, 정말 죽을 것 같아. 요즘 훈련이 말도 안 되게 힘들어서 집에 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식사는 해야죠. 온종일 굶었잖아요. 그냥 잠시만 누워 있을게. 너무 지쳐서. 그는 그대로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나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고 혼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차가운 밥과 식어버린 국. 그것이 내 결혼 생활의 현실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더 짙어지는 건 외로움이었다. 옆에 남편이 있어도 나는 혼자였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나를 아내가 아닌 그저 같이 사는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백마부대 가족 행사 날이었다. 다른 부부들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더욱 큰 외로움을 느꼈다. 이제 박진우 부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바로 그때였다. 연단 위에 선 그 남자를 본 순간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박진우 대령, 남편의 직속 상관이었지만 나는 그를 이토록 가까이서 본 적은 처음이었다. 40대 후반의 그의 얼굴에는 권위와 함께 깊은 우수가 서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서 나는 나와 비슷한 고독을 느꼈다. 행사가 끝나고 나는 다른 이들과 떨어져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등 뒤에서 말을 걸었다. 정지훈 중령 부인 되시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대령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훈 중령이 자주 아내분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가요? 별 말씀을요. 저는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기다림 참으로 힘든 일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울림이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마치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그의 눈은 깊었다. 그리고 그 깊이 속에서 나는 나와 같은 갈증을 발견했다. 부인께서는 외롭지 않으신가요? 외롭다니요? 남편이 곁에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어떻게, 어떻게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이리도 정확하게 아는 걸까?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내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너무 사적인 질문을 했군요. 아니에요. 사실,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기묘한 기류가 흘렀다. 그날 밤 나는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지훈은 여전히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고 나는 홀로 침실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박진우 대령의 그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곁에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 말이 마치 주문처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꿈속에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가 나타났다. 군복을 입은 그의 모습. 그는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니, 사실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서연 씨, 대령님, 왜, 왜 여기에, 당신이 부른 것이 아닙니까? 그의 손이 내 뺨을 어루만졌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손길을 그리워했던가. 내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죄책감과 동시에 형언할 수 없는 갈망이 차올랐다.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왜 안 되죠? 당신도 원하고 있잖아요. 그의 입술이 내 귓가에 닿았다. 뜨거운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쳤다. 나는 더는 저항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쌌다. 강하지만 부드럽게 소유하듯이. 나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고독감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진우 씨,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갈망했는지. 그의 입맞춤은 열정적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온 모든 욕망을 터뜨리는 듯했다. 나 또한 이성을 놓고 그에게 화답했다. 우리의 신체가 뜨거워졌다. 그의 손길이 내 등을 따라 내려갔고 나의 스타킹을 찢고 속옷을 벗기자 난 그를 깊숙이 받아들였다. 나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희열에 몸을 내맡겼다. 이건 꿈이야. 그저 꿈일 뿐이야. 하지만 그 꿈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그의 그의 향기, 그의 거친 숨소리까지. 서연,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저도,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원했다.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사막 같은 마음에 마침내 내린 단비 같았다. 하지만 절정의 순간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침실은 여전히 고요했다. 지훈의 코 고는 소리만이 멀리서 들려왔다. 나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꿈, 단지 꿈이었다. 하지만 내 몸은 아직도 그 꿈의 여운으로 떨고 있었다. 나는 부끄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아쉬워했다. 그 꿈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나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오후 3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여보세요? 정지훈 중령 부인 되십니까? 네. 무슨 일이시죠? 지금 즉시 수도통합병원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이요? 왜요? 무슨 일이? 정중령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장 보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나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부인,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정중령님은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그 후 일주일은 마치 악몽과도 같았다. 장례 준비, 조문객들, 끝없는 절차들. 나는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았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인, 기운 내세요. 그때였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 씨, 힘내십시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지훈을 잃은 슬픔일까? 아니면 나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는 걸까? 고맙습니다, 대령님. 지훈이도 원치 않을 겁니다. 부인이 이렇게 무너지시는 걸. 그의 말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그에 대한 감정이 죄책감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내가, 내가 다른 남자를 꿈꾸고 있을 때 내 남편은 죽어가고 있었던 걸까? 그 생각에 나는 더욱 무너져 내렸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제야 현실이 와닿았다. 남편이 정말로 죽었구나. 이제 나는 혼자구나. 하지만 예상과 달리
나는 완전히 절망에 빠지지는 않았다. 물론 슬펐다. 죄책감도 컸다.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편에서는 기묘한 해방감마저 느끼고 있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더 이상 고독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한 달 후 우연히 진우 대령의 집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그때 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당신은 언제나 군대밖에 몰라요. 나는 어떡하라고요? 미경아, 나도 가정을 생각해서 거짓말 마세요. 당신에게 가정은 항상 뒷전이었잖아요. 그때 대령의 아내 미경이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녀 뒤에는 다른 남자가 있었다. 나는 급히 몸을 숨겼지만 모든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미경아, 진정해. 이제 모든 걸 끝내자. 그래요. 이 결혼은 정말로 끝났어요. 미경아, 하윤이는 어쩌고? 우리가 이렇게, 하윤이는 이제 다 컸어요. 자기 인생을 살 거예요. 20년,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20년이 행복했나요? 서로에게. 그 순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대변해 주었다. 박진우 대령도 나와 같았다.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지훈이 세상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다.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 나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이어서 추모사를 박진우 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가 진급했구나.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위험 있었지만 예전보다 더 지쳐 보였다. 서연 씨,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럭저럭요. 진우 준장님은요? 저도 그럭저럭입니다. 우리는 커피숍에 앉았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저, 이혼했습니다. 네, 미경이와 이혼했어요. 한 달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괜찮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하네요. 그의 솔직함이 나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딸 하윤이는 괜찮나요? 대학생이니까 이해한다고 하더군요. 사실 아이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서연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산책이라도 하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요즘 많이 외로우시죠? 솔직히, 네. 하지만 결혼했을 때보다는 덜 외로워요. 아, 그 느낌 압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서연 씨, 실례가 안 된다면 가끔 이렇게 뵐 수 있을까요? 혼자 있으니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어서요. 저도 좋습니다. 그 순간 우리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만남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를 기다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와 만날 날이 다가오면 가슴이 설렜다. 갑자기 비가 오네요.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제 차로 가시죠.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그의 차 안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좁은 공간, 빗소리, 그리고 그의 천, 모든 것이 내 감각을 일깨웠다. 서연 씨, 제가 너무 자주 연락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진우 씨를 만나는 시간이 즐거워요. 저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우리의 손이 스쳤다. 우연이었지만 그 짧은 접촉에 내 온몸이 떨렸다. 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차가 내 집 앞에 멈춰 섰다. 진우 씨,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시겠어요? 그 말을 뱉고 나서 나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가 내 집에 들어왔다. 남편 지훈이 죽고 나서 다른 남자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서연 씨를 만나는 것을. 그의 고백에 내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나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선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진우 씨. 네. 만약, 만약에 그 선을 넘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서연 씨, 우리 둘 다 혼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를 원하고 있고요.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망설임이 아닌 결심이 서린 눈빛으로. 서연 씨,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도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그리고 진우 씨를 원해요. 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따뜻하고 거친 그의 손. 그리고 천천히 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꿈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따뜻했다. 더 현실적이었다.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꿈꿨는지 몰라요. 저도, 저도요.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다. 부드럽고 애틋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우리의 첫 입맞춤은 격렬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그의 손이 내 등을 어루만졌고 나는 더 이상 이성으로 버틸 수가 없었다. 진우 씨, 이렇게 되면 상관없어요. 서연 씨,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그의 고백에 내 마지막 이성마저 무너졌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더 깊이 서로를 갈망했다. 그의 손길이 내 몸을 훑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나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열정에 몸을 맡겼다. 서연,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진우 씨, 더 가까이. 우리는 서로를 갈망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끝없는 갈증을 해소하려 했다. 그 밤,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새벽이 밝아왔다. 나는 그의 품에서 눈을 떴다. 그는 아직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 어젯밤의 열정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음, 서연 씨, 잘 잤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깊이 잠들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어색함보다는 자연스러움이 느껴졌다. 마치 원래 그래야 했다는 듯이.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다. 은밀한 만남들, 서로에 대한 갈망,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 후 현우가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왔다. 아들의 얼굴에는 특별한 기쁨이 서려 있었다.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누구? 여자친구?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들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기뻤다. 그리고 며칠 후 현우는 그녀를 데리고 왔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한하윤이라고 합니다. 어머, 정말 예쁘구나. 현우가 자랑만 하더니 하윤이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명랑하고 똑똑하고 현우와 잘 어울렸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이 아이가 진우의 딸이라는 것을. 어머님, 제 아버지도 군인이세요. 그러니 어느 부대에? 백마부대요. 박진우 준장님이세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박진우, 내 연인의 딸이 내 아들과 나는 겨우 평정심을 유지했다. 아, 그렇구나. 어, 엄마가 진우 준장님을 아세요? 아빠 상관이셨잖아. 응, 그렇지. 그날 밤 나는 진우에게 전화했다. 진우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하윤이가, 하윤이가 우리 현우와, 네, 뭐라고요? 연인 사이예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럴 수가. 우리 어떡하죠? 지금 당장 만납시다. 우리는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다. 둘 다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서연 씨,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이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윤이도 그 아이, 현우 얘기만 하더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사랑하는 사이지만 이제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만약, 만약 아이들이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겠죠. 자신들의 부모가
아이들의 사랑을 망칠 수는 없어요. 맞아요. 아이들이 먼저예요. 그 밤 우리는 결정했다. 아이들을 위해 우리의 사랑을 포기하기로. 진우 씨, 우리 그만 만나요. 네, 그게 맞겠지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했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서연 씨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했다. 그리고 서로에게서 등을 돌렸다. 몇 달 후 현우와 하윤이는 결혼을 발표했다. 나는 기쁜 척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엄마, 하윤이네 가족과 식사 자리 한번 가져요. 그래.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다. 양가 상견례. 진우와 다시 마주해야 하는 순간. 레스토랑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격식을 차린 자리에서 우리는 마치 처음 보는 사이처럼 행동해야 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우입니다. 네, 정서연입니다. 두 분이 인사를 아빠 상관이셨잖아요. 아, 그렇지. 지훈 중년과는 좋은 동료였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그 식사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남인 척해야 하는. 저희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요. 네, 아버님. 현우 오빠가 정말 좋아요. 그래, 좋은 청년인 것 같구나. 하윤이도 정말 착한 아이네요. 우리는 아이들의 행복을 축복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현우와 하윤이의 결혼식. 나는 신부의 어머니로서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평온해 보였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하윤이가 입장했다. 아름다웠다. 그리고 현우, 내 아들은 이렇게 행복한 얼굴을 한 적이 없었다. 신랑 신부는 서로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네, 맹세합니다. 그 순간 나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의 눈에는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픔과 동시에 축복의 마음이.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아이들이 키스하는 순간 우리의 사랑도 완전히 끝이 났다. 우리가 선택한 희생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아이들이 결혼하고 1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진정한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도 않고 누구에게 기대지도 않으면서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 하윤이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손주가 생기는 것이었다. 진우의 핏줄과 내 핏줄이 만나 만들어질 새로운 생명. 그 순간 깨달았다. 우리의 사랑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아이를 통해 다른 형태로 이어질 것이라는 걸. 지금 나는 평화롭다. 진우를 사랑했던 시간들이 후회되지 않는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나는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다.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포기했지만 그 포기를 통해 더 큰 사랑을 완성시켰다. 아이들의 행복. 그것이 우리가 선택한 사랑의 모습이었다. 가끔 길에서 그를 마주칠 때가 있다. 우리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스쳐 지나간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서로의 눈빛에서 과거의 사랑을 확인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랑은 꼭 소유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사랑이니까. 그리고 곧 우리의 손주가 태어날 것이다. 그 아이 속에서 우리의 사랑이 또 다른 방식으로 피어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찾은 사랑의 완성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진정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란 말처럼 마음속 진실한 사랑으로 남길 소망하며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